시사. 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태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판다 이야기군요. 판다. 네. 예. 푸바오 정말 인기가 많고요. 저도 사실은 그 아내가 이걸 정말 열심히 봐가지고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실물을 보지 못했, 영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영상으로 유튜브로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이제는 그 판다 가족들 생김새가 다 비슷해 보이는데 특징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로? 예, 구분이 됩니다 이제는. 아, 진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못 하겠던데. 일단 털 색깔이 달라요. 푸바오가 워낙 그 장난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털 색깔이 갈색입니다. 아, 갈색이에요? 흙바닥으로 많이 뒹굴어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김준일 에디터는 이 구별을 할 수 있어요? 푸바오하고 못하죠. 공바오하고 뭐 이렇게. 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잘 몰랐어요. 잘 몰라가지고 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영상도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예. 이게 뭐 점여든다, 스며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빗대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품여들었습니다. 아, 품여들었다. 그래요? 아, 귀엽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게 지금 한중 정상회담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죠? 푸바오 탄생의 뿌리가. 그렇죠. 그죠? 이제 예. 2014년 중국 주석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한 다음에 2016년에 이제 에버랜드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러바오하고 아이바오인데 원래 이게 이제 그 중국명으로 에버랜드를 뭐라고 하죠? 아이보. 예. 아이보? 예. 예. 뭐 예. 그렇게 불러서 그거를 네. 나눠가지고 이제 한 그렇군요. 거고 거기서 이제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7월 20일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 번식이 돼서 지금 한 4년째 있는 건데 원래 사실은 이미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예전에 90년대 그래요? 들어왔었는데 네. 그때 외환위기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보통 이게 이제 대여 형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연간 한 10억 원 정도씩 중국 정부에 줘야 되는데 굉장히 그때 야 우리나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때는 판다. 이제 집에 있는 금을 다 들고 나오던 시절이라서 판다에 10억 원을. 연간 10억 원도 이제 부담스러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는데 저도 이 사연을 보다 보니까 참 애틋한 게 그때 당시에 그 돌아간 그 판다들을 키웠던 사육사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판다를. 아, 그래요? 예, 그 유명하신 강철원 사육사라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아쉬운 마음을 돌려보냈던 친구들하고 이 판다를 다시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중국에 갔을 때 만났대요. 다시. 예. 근데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머리 좋네. 머리 좋네요. 이게 지금 푸바오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중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네. 1983년에 희귀동물은 팔거나 증여, 기증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가 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 뭐 워싱턴 조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중국 정부가 우호의 상징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일본하고 뭐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국제 법상으로 이제 줄 수가 그렇군요. 없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여 형식으로 그래서 보통 한 마리당 임대 기간 한 15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00만 달러 정도를 이제 중국 측에 보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판다 번식 기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다 지금 번식 기금. 멸종 위기종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한 800마리, 네. 1,800마리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제 자연 번식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판다가 그렇군요. 굉장히 조그맣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 뭐 성체가 되면은 100kg에서 120kg인데 나올 때는 뭐 2kg, 3kg. 굉장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게 애를 낳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한 달 만에? 예, 임신한 지 한 달 만에 나오니까 인간처럼 이게 좀 어느 정도 커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쥐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망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그렇구나. 예. 그래서 자연 번식도 어려워서 인공 수정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거에 이제 기금으로 이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참 이 판다들도 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판다들은 15살 돼가지고 또 갔다가 거기에서는 그냥 영구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으로 가서는 중국으로 그죠? 가서는 일단 번식을 하게 되고요. 번식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엄마 아빠가 되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푸바오가. 예,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있으면은 혼자 있기 때문에 번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이 팬들 사이에서는 아마 지금 프랑스 쪽에서 있던 판다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네. 아마 그쪽이 푸바오 신랑이 되지 않을까. 국제 결혼이네. 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국제 결혼. 앞서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원래는 만 3살에서 4살 정도에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생일이 지나갔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만 3살이 됐는데 푸바오가 그래서 내년 생일 이전까지 아마 돌아갈 거다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추측으로는 내년에 더워지기 전에 내년 3월 정도에 아마 돌아올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뭐 있습니다. 엄청나게 뭐가 많이 팔리나 봐요. 포토북, 뭐 굿즈, 이모티콘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버랜드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제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특히 판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올렸다 하면은 수백만 조회, 조회수 수백만 회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뽀빠 TV라는 거, 그러니까 에버랜드 동물 전문 채널이 있는 뽀빠 TV.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좀 타겟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막 동물 그렇겠지,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은 구독자들이 대부분 20, 30대 여성들, 뭐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이 한 70% 이상이 될 정도로 특히 여성들한테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화론적으로도 설명을 하면은 판다 같은 경우에는 아기하고 굉장히 닮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기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얼굴이 큽니다. 머리가 크고 네. 눈이 크고요. 팔다리가 짧고 네. 뭐 둥글둥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귀여움을 이제 그런 거를 자극하는 거가 여성들한테 어필을 한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남자들한테도 어필합니다. 예. 아니, 저도 얼굴도 크고 그런데 왜 저는 귀엽지 않을까요? 예, 팔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자꾸 이상한 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다에 집중하죠, 우리가. 판다에 집중하겠습니다. 뭐 그런 이제 분석들이 있고 그래서 굿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중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뭐 2배에서 3, 4배씩 폭발적으로 지금 팔리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좀 약간 정정을 하자면은 임신 기간이 한 석 달에서 뭐 길면 5달 정도라고 하고요. 한 달이 아니고. 그래요? 태어났을 때 무게가 100g 정도라고 그럽니다. 100g? 예,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출산 영상을 봤는데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게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미인 아이바오가 바로 이제 물어서 딱 앉거든요. 그런 이게 야생에서 생존하기가 힘들긴 힘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멸종 위기동물이 되는 거죠. 예, 멸종 위기종이 되고요. 이게 원래 임신이 가능한 그 기간도 하루에서 사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 중에. 얘가 포유류입니까? 예, 포유류죠. 포유류죠. 예, 포유류고 원래는 맹수에 가까웠다고 그래요. 육식을 했었다고 그래요. 육식을 했다고.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이제 대나무를 먹게 돼서 아마도 이렇게 사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대나무를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나무 죽순이 맛있죠. 예. 죽순나물 맛있어요. 예. 판다는 맛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지금 푸바오 동생 쌍둥이 판다 이름이 아직 안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름 공모를 해서 지금 2만 명이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1차 온라인 투표 마감을 한다고 하는데 푸바오 동생 이름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일단 바오가 이제 보물 할 때 그 보자예요. 무조건 바오, 보물 보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돌림자가 바오입니다. 돌림자가 바오. 근데 이제 족보가 없는 게 부모도 돌림자가 바오고 아들, 딸 이제 자녀도 돌림자가 바오니까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뭐. 바오. 그래서 바오 가족이라고 그러죠. 바오 패밀리. 바오 패밀리인데 앞에를 그래서 뭘 넣는 거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밍바오. 그러니까 밍바오, 랑바오 이거는 명랑이라는 그런 중국 발음으로 한 거고 뭐 건강과 지혜를 뜻하는 지엔바오, 루이바오, 뭐 해와 달을 뜻하는 양바오, 위에바오, 뭐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멍바오, 왕바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저는 멍바오, 왕바오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멍바오, 왕바오. 예, 멍바오. 멍이 이제 꿈몽자인데 왕은 이제 바랄망자인데 이게 멍 때리기 좋잖아요. 예, 멍바오, 왕바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표를 제가 던지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바오. 복이 없는 이름이. 복이 없어요? 예. 아니면 소울바오. 아닌가? 서울. 네, 서울바오. 예.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이게 지금 평화 우회 메시지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중국이 이걸 잘 활용을 했었죠. 네, 과거에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하고 수교할 때 1970년대 그 기증을 했던 사례가 있고 예. 보통 전통적으로 중국이 수교를 새로 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에게 이제 임대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게 좀 사실은 이제 혐중 정서가 최근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판다 좋아하면은 그 친중이다 뭐 이렇게 좀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판다는 다 좋아하지 않아요? 예.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래요? 사실은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삼성물산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삼성물산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 그 그룹의 일원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푸바오를 상당히 잘 대우해주고 잘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마우신 분들도 많고. 그 일본에서 한번 그 사고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 판다 관련해서. 일본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 일본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외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고요. 외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삼성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을 아주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더더욱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미국에서 그 판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이었나?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푸대접했다, 막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몇 달 전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했고 중국 측에 이 건강 정보를 계속 보냈는데 얘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조금 몸이 좀 허약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외교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그런 식으로 이것도 좀 비화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푸바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게 얘 더 행복할 수도 있다. 차라리 한국에 두자. 막 이런 얘기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나올 정도로 사육사가 워낙 정성이시더라고요. 강철원 사육사인가 그분은 뭐 유키즈 온 더 블럭인가 뭐 예능 프로그램도 나왔는데 굉장히 뭐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로 그런데 이렇게 판다가 매달리 발도 작고 뭐 팔에도 매달리고 뭐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좀 굉장히 스타도 이분들 사육사분이 좀 스타가 된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좀 엄마 아빠처럼 따르다가 그다음에 이걸 또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동물도 사람처럼 항공기로 이렇게 아무리 좋게 비즈니스 클래스에 준하는 걸로 어떻게 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 혼자 있고 그러다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또 낯선 환경 이거 별로 사실은 야생동물을 왔다 갔다 이렇게 뭐 거래하듯이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동물인권 차원에서는 그죠? 네, 다만 이제 판다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는 좀 사람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요? 사육사분들 말씀하시는 게 자신들 참 답답하다. 판다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까 눈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판다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짝짓기 하는 게 원칙으로 맞겠죠. 짝짓기가 가장 중요하긴 하죠. 계속 또 자손을 낳아야 되니까 판다 입장에서도. 외교의 이면도 분명히 있는 거는 같아요. 판다 외교의 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판다 외교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씻는데 일조를 했다. 그거는 확실하네. 포장을 했다라는 건데. 포장이 되네. 최근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인 외교를 하고 상대국 나라들은 이제 비방하는 그거를 이제 일각에선 전랑 외교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늑대 같은 뭐 이제 발톱을 드러냈다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이거가 이제 판다 외교로 좀 포장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랑 외교가 심화되면서 판다 외교 자체에 대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뭐 다른 나라들에서 상당히 일어나는 거 아까 전에 한국에서 반중 정서 뭐 이런 것들이 위선적인 게 아니냐. 위선적인 게 이중적이다.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상당히 이제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외교 선물로 판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주고받고 돼 있는데 두 분한테 인상적이었던 어떤 외교 선물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지금 한국 대통령이나 뭐 과거의 사례까지 본다면 저는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에게 이제 갔던 선물 중에 그 예전에 트루만 대통령이 자기 책상에 올려놨다는 그런 문구. The buck stops here. 그렇습니다. 정확히 잘 알고 계신데요.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이제 문구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되게 좋아하셨다는 그때 기사를 봤는데 제가
그런 말이 참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에게 예. 해당이 되는 말인데 예. 그런 말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참사나 사고나 각종 책임질 일에 관해서는 또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예. 책임을 안 지고 뭐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묘양산에 간 적이 있었어요. 노무현 예. 정부 때. 예. 그때 이제 국제 친선 뭐 박물관인가 예. 거기에 김일성이 받은 선물들이 쫙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그때 근데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선물한 게 쫙 있더라고요. 박정희 뭐 이런 뭐 등등등 해서 뭐 김대중부터 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거 딱 다 전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려는 거는 아무리 이제 안 좋아도 서로 선물도 하고 외교라는 게 다 그런 건데 그렇죠. 좀 요즘은 너무 조금 다 너무 좀 뭐 진영화돼가지고. 진영화되고 좀 네. 긴장 관계가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또 그냥 가잖아. 재무부 장관도 가고 상무부 장관도 가고 제일 그 뭐 안보실에서도 가고 계속 가잖아요. 가서 뭐 또 중국도 접촉하고 사우디도 접촉하고 막 뭔가 막 다중적으로 많이 하거든. 네. 근데 재밌었던 게 네. 역대 모든 대통령의 선물이 다 있는데 네. YS 것만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이 수령님 돌아가셨을 때 조문도 못하게 한 역적이다. 약간 이렇게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박태기 기자는 뭐 덧붙이실 말씀 없고요. 일단 뭐 이렇게 참 복잡한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일단 판단은 저는 귀엽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은 귀엽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내년에 돌아가게 될 텐데 예. 그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판단을 통해서 좀 어떤 이 복잡한 세상에 좀 마음의 치유를 받고 이런 분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는 판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미물들이라 하더라도 다들 귀엽고 사랑스럽다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미물이라도. 네. 예. 2867님 오늘 아침은 참 신선하고 부드럽군요. 정치 아닌 판다 이야기. 정치는 아침부터 서로 상대당 헐뜯어서 힘들었는데 예. 그것도 근데 그 하나의 현실이니까요. 현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또 저널리즘이라서 예. 특히 여기는 또 정치 경제 쇼잖아. 어쩔 수 있어? 예. 직업인데 하는 수밖에 없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태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입니다. 곳곳이 빗길이라서 감속 운전과 전방